건강기능식품은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투입한 겁니다. 인체의 기능에 유효한 성분을 넣은 게 건강기능식품이고요. 건강식품은 기능성이나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그냥 마트에 파는 거죠. 그냥 아무나 팔고 아무나 살 수 있는. 저도 자격증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그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유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은 그냥 마트에서 아무나 살 수 있고 아무나 고를 수 있는 거죠. 왜? 기능성이나 안정성이 인정받지 못한 식품입니다. 그냥 음식인 거죠, 음식. 아까 이야기했던 그냥 음식입니다. 요걸 보시게 되면 우슬봉조탕이라고 해서 우슬과 뭐 여러 가지 관절에 좋은 성분, 동의보감에 나오는 관절에 좋은 성분들을 막 뽑아서 만든 탕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찾게 됐냐면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우슬을 달여서 드시고 있다. 관절염이 좋다고 해서 우슬을 달여서 드시고 있다. 그래서 우슬이 관절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슬에 대해서 이제 구글도 검색을 하고 했는데 왜 관절에 좋은지는 특별히 나와 있진 않았어요. 뭐 사포닌이든 뭐 인삼과 비슷한 성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구글에서 우슬봉조탕이라 그래서 우슬이 들어있는 약재를 검색해 봤는데 자, 보시다시피 우슬 20%, 뭐 홍화씨, 두충, 속단, 유금피, 목과 관절에 다 좋은 성분을 달이고 우려가지고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표를 보다 보면 제품 유형이 나옵니다. 기타 가공식품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음식입니다. 음식. 효과와 기능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냥 음식이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그냥 건강식품 내지는 그냥 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유명한 관절에 먹는 약이 있죠. 천하장사 이만기 선생님이 광고하시는, 물론 이만기 선생님을 뭐라 하려고 이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잠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가논이죠. 호가논 프리미엄 골드. 네, 아주 그냥 광고만 보면은 막 힘이 불끈불끈 날 것 같은데 가장 큰 성분은 MSM과 칼슘이에요. 뭐 칼슘이 워낙 유명하고 해족 칼슘이니 뭐 젖산 칼슘이니 뭐 이런 건 워낙 그 TV에서 많이들 나오셔서 어머님들 다 들어는 보셨을 거고 MSM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MSM과 칼슘이 믹스가 돼 있는 주 성분이죠. 나머지 뭐 기타 성분들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이 성분들이 믹스가 돼서 이 식품은 결국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호가논과 아까 우슬탕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이제 약이 되는 거죠. 약. 같은 관절염 맥락에서 가장 유명한 약은 이제 세레브렉스라는 약입니다. 모양도 특이하고 워낙에 많이 드시니까 뭐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세레브렉스. 그래서 세레브렉스라는 약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거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임상 실험을 거친 것이 약이 됩니다. 안정성과 기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을 받은 거죠. 나라에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만 팔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유효성이 확립된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약으로 만든 거죠. 이래 우리 환자분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많이 아프지 않다면은 뭐 건강식품도 좋고 건강기능식품도 좋습니다. 식품이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정말 많이 아프고 정말 힘이 든다고 하면 약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을 안 먹어서 낫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분들도 약을 잘 드시면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시니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외래에서 제가 있게 되면 가장 많은 환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그래요. 약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제가 낫나요? 약을 왜 먹어야 되죠? 안전하다고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약을 왜 먹어야 되죠? 약을 먹으면 척추가 좁아진 게 좋아지나요? 관절이 다른 게 나아지나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처음에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납득시키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해야 납득이 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제 환자를 보는 횟수가 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증이라는 큰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 통증이라는 큰 톱니바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염증이 악화되면서 통증이 증가하기도 하고 근육이 과하게 수축하면서 통증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 통증은 반대로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통증을 느끼는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통증의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한 경우에는 뇌까지 가게 되고, 만성 통증 환자의 30% 이상은 우울증을 앓고 계신다고 할 정도로 머리나 기분, 정서적인 영향까지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사전에 제압을 하는 것이 염증의 악화,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 그리고 신경의 악성 변화까지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통증을 잡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걸 놓치게 돼서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는 몸이 많이 좋아져도 계속 신경이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신경이 아파지면서 자그마한 자극에도 통증이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환자들 보시면은 에어컨 바람만 닿아도 너무 차가워요,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나는 너무 아파서 무기력합니다,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냥 아파서 그냥 죽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성 통증이 가지는 어마무시한 위력이죠. 어떤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질환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이 통증 자체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통증의 톱니바퀴에서 염증의 악화가 있습니다. 염증이 악화가 되면 당연히 통증이 올라가죠. 그리고 염증이 악화가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 조직이 수축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다시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 조직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조직에 영향을 주게 돼서 이 염증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통증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신경을 공격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염증을 잡는 것 또한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이 아무래도 가장 치료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증약과 염증약을 구분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통증약은 싫어요, 통증약을 먹어서 어떤 도움이 되나요 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빨리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증과 염증에 대해서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통증과 염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영역은 이러한 통증을 없애고 기능을 회복해서 원래 하시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던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건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휴식입니다. 휴식. 대부분의 정형외과 질환은 과도한 운동과 잘못된 직업활동 또는 잘못된 자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하시고 계시는 업무를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업무를 줄이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줄고, 스트레스가 줄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 통증이나 통증을 느끼는 여러 가지 수용체들이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증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줄이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뭐 명상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에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을 줄이는 약물, 세 번째는 통증을 줄이는 약물, 네 번째는 근육의 수축을 줄이는 약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무조건 약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약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심하신 경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약물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기저질환이나 드시는 약에 의해서 약의 사용은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 거고요. 먼저 선입관적으로 나는 약은 안 먹어야 돼, 약에 의존해서는 안 돼, 약에 중독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약 이외에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의 수축을 이완시켜주는 여러 가지 치료, 우리가 쉽게는 뭐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요, 가벼운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바른 자세가 될 수도 있고, 도수치료 같은 근육이나 관절을 직접적으로 움직여주는 치료들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 열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염증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놓거나 염증 부위에 열을 가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치료들도 또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절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스트레칭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벼운 운동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맞닥뜨린 정형외과 질환들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약의 사용에 대해서 너무 선입관을 갖지 마시고, 한 번은 약도 한번 먹어볼까?
어떤 이러이러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치료에 임하시는 것도 이 아픈 기간을 줄여주고 하시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약을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아, 내가 참고 견디면 다음에는 진짜 정말 아플 때 약을 먹게 될 건데 그때 약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아야 돼. 지금 먼저 약을 먹어두면 약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내가 정말 아플 때, 정말 병원 가야 될 때, 또는 정말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약이 안 들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한번 드셔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은 아, 나는 아직 약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약을 먹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는 선생님 지금부터 약을 먹으면 관절염이 이렇게 길게 진행을 하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제가 안 낫게 되거나 약의 도움을 못 받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혼동돼서 사용되다 보니까 사실 정신과적 약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내과적 약물,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정형외과적 약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소염제, 그리고 진통제, 근육이완제 같은 대부분의 약물들은 일단은 내성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내성을 경험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의 정형외과 질환들은 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관절염을 앓았던 사람들은 10년 후에 더 많이 진행되고 염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약물에 대해서는 염증을 줄이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효가 적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레브렉스를 하나 드시던 분이 이제 두 알을 먹어도 잘 안 낫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약에 대한 내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관절염이 예전보다 더 많이 진행되고 염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서 듣던 소염제 양에 비해서 이 통증 조절의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아, 나는 내성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내성이 생겼다기보다는 질환이 더 진행됨으로써 염증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내성은 아니지만 내성처럼 환자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지루하셨죠? 예, 앞에 내용도 좀 산만한 편이기도 한데 워낙 약이라고 하는 게 뭐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듬어 보긴 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 보시고 아, 한 번쯤은 내가 아플 때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약을 드시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컨텐츠도 또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